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제 오랜 친구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2022년 11월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가 청약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자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친구들하고는 부동산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요. 이 친구의 일생일대의 그 결정이 달려있는 순간이었다고 하면서 요청을 해와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과 교사인 아내 조합이었고요. 남자아이 2명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평생 무주택자였고 월소득은 좀 높았으나 근로소득 기간이 10여 년 정도 남은 두 사람은 이제 오랜 전세 생활을 마감을 하고 내 집 마련을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가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0점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가점이 아까워서 청약을 활용을 해보자고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마침 그때에 옛 둔촌 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곧 분양을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간에 적지 않은 전세금과 또 제법 쌓인 적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넣어보려는데 주변에서는 뭐 고분양가다 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 하고 말들이 많으니 망설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데다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니 여기까지 해도 눈길이 갔던 모양입니다. 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살았고 퇴직 시까지 그 둘이 다닌 직장 또한 그 근처였기 때문에 둔촌 주공,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꼭 추천을 했고 그게 적합하다라고 말을 했죠. 무조건 넣어라.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60점대 중후반으로는 어림도 없는 곳이었다. 84 타입이 좀 부담스러우면 59 타입이라도 해보라고 권유를 했고요. 게다가 제 친구는 아들이 2명이었고 강동구는 전통적으로 남아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단호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2022년 12월 친구와의 상담을 했었던 때 제가 블로그하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좀 심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에 정점을 찍고 약 1년간 대부분의 지역이 30% 정도 급락을 했으니까요. 거래량 자체가 죽어서 급매도 거래가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모두가 환호하며 영끌하던 그때가 80점이고 집을 사면 바보 소리를 들을 때는 매수 기회라는 것을요. 자, 현재는 2024년 5월이니까 1년 반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5억 원 전후에 분양된 올림픽 파크 포레온 84 타입이 20억 원 전후까지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로얄 매물이었겠지만 21억 원 거래 소식도 들려오고요. 물론 미분양이었던 장이자이 레디언트도 현재는 한 1억, 2억 정도 오른 모양입니다. 친구의 가점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당첨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축하한다라는 확인 전화조차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통화를 못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느 단지가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전세를 다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제 조언을 무시하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이제 포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전세 연장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친구의 선택은 물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는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낼 거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친구에게 이런 조언은 좀 더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시간이나 제 노력도 좀 존중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조언이나 노력들이 조금 아쉬운 어떤 생각을 하게도 만들었거든요. 부동산 하락론자인 제 친구는 어떤 조언을 해도 결국은 여전히 전세로 살 걸 알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디가 좋을지 또 의논을 할 수도 물론 있지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아직도 하락 중이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계시니까요. 또 뭐 지방의 경우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누가 뭐래도 서울과 수도권이잖아요. 상승의 끝물이 감지가 되는데 무조건적인 상승론자의 말은 경계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미 시장은 상승 궤도에 접어드는데 도돌이 표식 하락론자의 말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장세, 그야말로 개별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은 무조건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아닌 지역별 온도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를 볼게요. 일단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는 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인기 지역들입니다. 이미 3월에 송파구의 아파트 반격이라는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항상 상승과 하락을 선도하는 송파구가 2달 이상 건재합니다. 송파구는 요즘 엘스, 리센츠, 헬리오시티에 이어 트레지움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미 마용성이 오르고 있는데 다음 주자는 송파구 내 파크리오, 또 다른 지역으로 넓혀보자면 강동구 고덕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고덕의 대단지인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또 매매가와는 별개로 요즘 전세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 관계자분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지방은 빼고요. 서울은 무려 50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을 하였고 25개 자치구 전세가가 다 오르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네요. 가장 큰 이유는 매물 부족입니다. 그나마 상승률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며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고 또 인근의 신도시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파구 강도구 쪽에 전세를 살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서울 동쪽에서 경기도로 간다면 아무래도 선택지야 위례나 미사나 다산 신도시인데요. 아무래도 지하철 8호선이 곧 개통이 되니 다산 신도시의 선택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최근 KBC 대표입니다. 한 개 단지에서 하락이 또 한 개 단지에서 상승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큰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 큰 어떤 변화의 트리거가 있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개통을 한다든지 또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든지 그런 또 서울의 분위기, 아파트의 매매 거래 분위기가 좀 더 확산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또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간 그 새롭게 거래가 된 소식, 아직 실거래가에 올라오지 않은 이제 막 거래가 된 소식들 또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24평형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다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21평형에서도 5억 5천 거래 소식이 있고요. 또 24평 가운데는 그 A, B, C타입 중에 C타입의 5층의 매물이 6억 2,500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다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2년이 된 신축이죠. 그리고 평면도 굉장히 좀 잘 쓰임새 있게 빠졌고 또 대단지이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많은 매수자분들한테 지금 주목을 받는 단지여서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또한 그리고 신축 단지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옵션도 많은 것 또한 인기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24평 전용 5구 타입도 오랜만에 거래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 이편한 세상 자이 같은 경우는 북부간선도로랑 접해 있는 동들은 영구 조망이 나오는 일명 그 뻥뷰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3,506동의 고층 물건이었습니다. 7억 초반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24평의 거래가 특히나 이편의상 자이에는 없었는데요. 또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산 진건지구에서 지금 현재 매매 거래가 속도가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뜨문뜨문 거래가 있는 와중에 전용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원 아래의 물건들은 거의 소진이 됐는데요. 유승 한예대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원에서 조금 조정이 된 금매들이 한창 소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거래가에 올라온 다산 신도시 아파트 모든 단지의 매매, 전세, 월세, 이 실거래가가 올라온 정보를 정리해 놓은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의 지금의 큰 흐름상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좀 더 관심 지역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8호선 개통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또 경기도 분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경기 북도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요? 정작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평화누리도, 줄여서 평누도라고 선정을 했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사 반대입니다. 분도 자체를 반대하지만요. 평화누리도는 더 싫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지금 시세가 보시면은 약간은 정체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 중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9억 원 거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에서도 9억 원 이상이 2건이나 거래가 됐고 또 다른 단지의 움직임도 꾸준히 있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다는 거. 조금 더 아직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전에 미리 꼭 임장을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임장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동네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임장을 하는 걸음에 부동산 파트너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또 좋아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실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